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제 리더들이 잇따라 연착륙을 자신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착륙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시기가 문제일 뿐 내년 중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두 번째 유엔 휴전 결의안으로 157개 나라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였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휴전에 반대한 국가는 10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결의안에 찬성하고 영국마저도 기권표를 던지는 등 모두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나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이 미국의 국제적인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를 이끄는 수장들이 잇따라 아주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미국 경제의 뭐라 그럴까 총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제니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 참석해서 경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의미 있게 내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연준이 원하는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자신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백악관의 레이어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전 연준 부의장이죠. 역시 그 미국 경제를 이끄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제 성장은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됐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대단히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코어 CPI, 근원 CPI가 3.4%로 내려오는 동안 실업률은 22개월 연속 4%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최근 1년간 3%대 성장을 보였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주요 수치들이 점점 내려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아주 그 고무적인 발언들을 제니 옐런, 레이어 브레이너드 이런 인물들이 잇따라 내놔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이끄는 수장들이 잇따라 내놓는 긍정적인 발언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네.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레이어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맥락이 같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고 결국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했는데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와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다소 위축된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런 정도 선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지 않고도 정상적인 그런 경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명의 경제 수장들이 네. 이처럼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배경은 뭘까요? 그것은 역시 그 객관적인 수치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유의미한 인플레이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미시간 대학에 발표한 최근에 발표한 미국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2월에 3.1%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물론 예비 수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2021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12월 2.8%, 전월 11월에 3.2%보다 0.4%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이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가 6번, 3%대가 6번 이렇게 균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이렇게 2.8%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을 이제 맞이하는 지금 이런 시기에 내년에 인플레이션 하락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경제 수장들의 이 어제 발언도 그런 부분을 설명한 또 언급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시장도 역시 그 낙관적인가요? 네, 낙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요즘 월가 등 시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월가도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소개했습니다. 또 인베스코의 그 롭 왈드너 수석 전략가는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고 언급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어차피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너무 화랑새면 돈도 많이 쓰고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니까 물건값이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좀 다소 둔화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내년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그 로발드너 인베스코 수석 전략가가 분석했고요. 다만 내년에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천천히 인하할지 빠르게 인하할지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체적인 시기가 문제지 내년에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자, 오늘로 올해 마지막 12월 FOMC가 끝이 나는데 이게 이제 한 2시간 후면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점도표 공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월 FOMC 점도표는 이제 연준의 내년 또 2025년 기준금리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고요. 언제 금리 인하할지 또 어느 정도나 금리 인하할지 이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와치 연준 행보를 예측하죠. 이 페드와치의 내년 전망이 주목되는데 내년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리 동결하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금리 동결한다. 여기까지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근데 내년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54.2%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금리 인하 지금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내년 5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와 동결이 50대 50 이런 정도로 좀 보이고 있어서 내년 1월 FOMC까지는 동결로 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인데 구체적인 건 이제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정확한 거를 조금 더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엔 총회 네.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유엔 긴급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총회였는데 회원국들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153개국이 찬성해서 휴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얼마나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이 총 193개국입니다. 그중에 153개국이 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진 국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국가가 40개 국가인데 그중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10개 국가가 미국, 이스라엘, 체코, 과테말라, 라이베리아,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이렇게 10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30개 국가들이 기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9% 거의 80% 정도의 찬성률, 15%의 기권율, 그리고 5%의 반대 중에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을 항상 지지하는 미국 이 두 나라 빼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정도의 반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았습니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거의 일방적으로 휴전을 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번이 두 번째 휴전결인데요. 10월 27일 첫 번째 결의안 제출돼서 역시 채택됐는데 그때 첫 번째 때는 찬성 120, 기권 45, 반대 14. 이번에 비하면 덜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압도적이 돼버렸어요. 그래 1차 때는 그리고 하마스 테러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서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하마스 테러 비판하는 내용도 다 배제됐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마스에게
휴전이 중요하지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다 뭐 달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수정안을 냈어요. 하마스의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명백히 거부하고 규탄한다. 이 수정안이 부결됐고요. 오스트리아가 하마스가 억류 중인 남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또 수정안 냈는데 둘 다 부결됐어요. 미국 그러니까 수정안 통과에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들이 찬성해야 되는데 미국 수정안에는 84표만이 찬성표가 나왔고 오스트리아 수정안에는 89표만이 찬성하는 표가 나와서 전부 다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갈수록 정말 좀 악질적이 되고 있는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악질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양민학살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어제 유엔 총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번 2차 결의안 투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10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당사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이 두 나라를 제외하면 반대표는 8표밖에 없었던 거고요. 1차 결의안 때 기권했던 국가 중에 한국이 1차 결의안 때 기권했어요. 근데 이번에 찬성했습니다. 한국도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25개 국가들이 2차 때는 그 가자 지구에서 당장 휴전해야 된다. 이 결의안에 찬성표로 던졌고요. 그 일본, 덴마크, 핀란드, 인도, 필리핀, 폴란드, 스웨덴 이런 유력한 국가들이 1차 때는 다 기권이었는데 2차 때 다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가 파이브 아이스도 다 이탈했습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휴전 찬성, 영국은 기권. 이렇게 나와서 미국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뉴질랜드는 1차 때부터 계속 휴전 찬성이었고요. 호주와 캐나다는 1차 때 기권이었다가 2차 때 찬성으로 돌아섰고 영국은 지금 기권. 근데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영국 국민들이 영국 그 기권한 거 알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걸 찬성표를 안 던져? 이러면서 영국 국민들이 아주 그 영국 그 총리를 향해서 격렬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SNS 보면 창피해 못 살겠다. 영국은 이런 거 하나 찬성표 못 던져? 이러면서 영국이 워낙에 원죄가 있어가지고요. 네. 어느 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애매한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원죄는 영국한테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네. 더 죄를 반성해야죠. 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영국 국민들의 이게- 생각은 그런 거죠. 네. 어차피 그건 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지만 영국 국민들 생각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잘해야 된다 이제 맞아요. 이런 얘기죠. 네, 네. 자, 그러면은 1차 투표 때보다 2차 투표 때가 유엔 회원국들의 휴전 찬성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AP통신이 그래서 분석했는데요.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고립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어제 표결을 통해서 보여줬고 유엔 총회 의장 데니스 프랜시스인데요. 이분이 어제 긴급총회에서 총회 투표를 주재하면서 연설했는데 아주 격하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는 인도주의 시스템에 대한 붕괴를 목격하고 있다. 세계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무시를 목격하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학살은 멈춰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고 이 정말 이 사자후죠. 유엔 총회 의장의 사자후에 거의 모든 국가가 응답했습니다. 미국 비롯한 일부 국가만 응답하지 않았고 다 응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 통신도 그렇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어제 반대표를 던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분위기가 좀 미국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으로 국제사회 지지를 잃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은 역대 가장 보수적인 정권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원치 않고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너네 나라 없애고 팔레스타인만 살게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을 없앤다고 그러면 없애라고 지금 네타냐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이게 이 얘기한 데가 워싱턴 DC 그 선거자금 모금 행사장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이고 근데 뭐 대통령도 정치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더 이상 이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편만 들다가는 망하겠다 하는 선거에서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파이브 아이스의 3국 영국을 제외하는 이 3국 총리들이 어제 공동 성명 발표했습니다. 어제 유엔 총회 표결 이후에 가자 지구의 지속 가능한 휴전 노력을 촉구하는 이 지스탱 트리더 캐나다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앤토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3자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가자 지구 민간인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 규탄하는 내용이 있고요. 하마스를 물리치는 대가가 모든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지속적 고통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도 강하게 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물론 유엔 총회 결의가 안보리 결의와는 달라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AP통신도 그렇게 분석했지만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너무나 지나치게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이스라엘 편 들고 있어서 미국이 정말 이러다가는 좀 국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어제는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도 이제 네. 버틸 만큼 버텼고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